드런드런 이걸째 민속이야기 13번째죠. 13번째. 오늘은 농악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씨가요, 이게 글씨래요. 우리 고장에서 지금 마곡사에 활동하고 계시는 범진 스님이 코로나가 기승을 떨으니까 이걸 써주시면서 인간의 지혜로 뭐라고 그러죠? 모든 질병을 이겨내라는 글씨를 써주셨는데 아주 좋아서 족자를 해왔습니다. 옴 자래 주래 주제 사바하. 그렇대요. 코로나를 가지고 각국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참 소감이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언제 문을 열어서 강습이나 이런 걸 잘할까 해서 뉴스를 아주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게 우리나라만 잘해도 안 된다는 것이 자꾸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의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각국 문화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컸던 것인가? 그러니까 대처하는 것들을 보고 특히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글쎄요, 다른 나라에서 2만 명이 하루에 발생하는 나라에서도 해지를 풀으라고 데모를 하는데 하루에 100명도 안 나오는 한국에서는 걱정하는 소리가 더 커요. 이게 문화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사회적인 쪽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 전체적인 가치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동양 사람들은 대개 양심, 배려, 뭐 이런 쪽으로 도덕적이어야 되죠. 서양은 정의와 자유, 그리고 이제 경쟁적인 자본주의. 그렇게 돼서 오는 형태될 것일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근대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건 동학입니다. 동학이 네가 하늘이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사람은 모두 하늘이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한마디의 가치가 아마 지금 각 나라가 차이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며칠 전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을 하시고 세상을 좀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긴 죄송하지만 그분 이름을 못 밝히지만 그래서 안 밝히지만 보수적이고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나 지도자나 이게 우리나라가 훨씬 난 것 같아.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글쎄요, 나라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일본도 그랬고요. 또 브라질 요즘 뉴스에서 보면 그렇고요. 뭐요, 이게 백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국민들에 대한 안위가 먼저야 되는데 자기의 지적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농악 이야기로 가볼까요? 농악의 규모. 이게 사실은 189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의 변화가 아마 농악이 처음 생겼다고 추정되는 영조 때부터 1890년대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클 겁니다. 아주 뭐 급속도로 변했죠. 그런데 그 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악이 어떤 형태로 이제 발전해 왔는지, 현대 농악으로 오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다닌 데는요, 제법 넓어요. 공제와 예산은요, 사실상
뭐 제 개념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생각한 공주, 그리고 면 단위에서 한 군데 이상의 풍물구장을 반드시 들어가서 조사를 한 예산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쪽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조사를 해봤고요. 당진, 서산, 논산, 청양, 세종시 등은 그냥 공주의 인근 지역은 최소한도 뭐 적게 간 데는 4, 5번, 그리고 많이 간 데는 10번 정도 농악과 관련된 조사를 다녔어요. 타시군도 좀 다녔습니다. 왜 다녔느냐면 조사를 공주에서 하나 이렇게 충청권에서 하다 보면 어디 농악이 진짜 셌다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평택은 안중뜰이나 이렇게 좀 여러 마을들 다녔고요. 경기도요. 용인 다녀봤고요. 충북, 충주, 옥천, 보은 들어가 봤고요. 전라도에는 완주, 김제, 만경뜰, 고창, 그리고 오히려 구례 쪽도 좀 들어가 봤고요. 이렇게 산간 지역까지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데들은 이제 많이 못 다녔고요. 작은 데는 한 번, 많이 간 데는 2, 3번 정도 다녔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부각된 게 뭐냐면 농악을 구성하는 인원들과 가락입니다. 가락이 어떻게 조절이 됐는지. 경기도는 강화도 좀 가봤고요. 그런데 이 풍장의 규모가 거의 유사했어요. 거의 유사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규모가 가장 보통의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이건 이제 마을 풍장과 여름뜰에 먹는 날 풍장은 달리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한 전체 구장이 그랬어요. 그 뭐냐면 일반 풍장은 꽹과리 2명, 상세, 부세, 그래서 꽹과리 2명, 장구, 북, 징 하나. 그래서 악기가 5명입니다. 그리고 여름뜰에 먹는 날은 거기에 상모가 이제 작은 동네는 3명에서 5명 정도, 그리고 농기를 드는 사람이 농기제비, 줄제비까지 해서 4 내지 5, 그리고 영기 2사람 들고요. 무동이가 이제 하나를 세우는 동네가 있고, 잡색이 이제 2명 세우는 데가 있고, 3명 세우는 데가 있고, 물론 1명인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악사가 일반 꽹과리에서, 일반 판에서는 5악기 정도가 놀았어요. 언제나. 거기는 복고도 안 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여름뜰에 먹는 날은 보통 17명 정도의 이제 농악대가 구성이 됐었죠. 이게 전체 비율로 보면, 이 비율을 낼 수 있는 데는 예산하고 공주지만 80% 정도가 이런 정도입니다. 전체 농촌의 80% 정도는 이 정도고, 뭐 아주 작은 데는 깽마기 하나, 장구 하나, 북 하나, 징 하나 해서 4악기만 치는 동네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그리고 크다는 곳은 그럼 얼마 정도로 큰 마을에 크게 규모를 갖췄었느냐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꽹과리가 상세, 부세 2명이면은 장구, 북이 2 내지 3. 근데 이제 이렇죠. 장구 하나에 북 2, 뭐 반대로 북 하나에 장구들 이렇게 구성되기도 했지만, 악기는 큰 동네라는 것이 장구, 북 각 2 내지 3명, 그리고 징 1명에서 7, 8명 정도가 쳤어요. 여름뜰에 먹는 날은 여기 이런 동네들은 좀 그 규모가 커지는데요. 이제 상모가 7 내지 9명. 상모는 짝수로 세운 동네들이 아주 드물지 거기가 홀수로 세웁니다. 그리고 영기 똑같고요. 무동이 똑같고, 잡색이 뭐 길라레비가 들어간다든지, 길라레비 이름이 화부인 동네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들어가는 정도 해서 많아야 19, 2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치는 농악은 1년에 한 번 외에는 몇 명이 쳐요? 작으면 4명, 많아봤자 8명, 그 선에서 놀았던 거죠. 제가 사는 의당면의 경우에 악기 8명을 쳤던 동네는 김태산 어르신이 김태산 어르신인데, 이 김태산 어르신이 활동했던 수천뚜레 외에는 없습니다. 수천 마을 풍장 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렇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가
규모가 좀 큰 데인데 상세들, 장구들, 북하나 징하나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옛날 민속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보통 오리 떨어지거든요. 2km 정도 떨어지는데 같이 풍장을 치려면 그걸 들고 누군가는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km를 넘어가면 십리길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풍장은 순수하게 마을 단위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고 소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 정책에 의해서 크게 흔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두레를 1930년대 후반서부터 두레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두레를 그냥 뒀는데 공동작업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서 일 빨리 잘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신문화가 배어있는 걸 알고 탄압하면서 뭐를 시키느냐면 그때 이제 1919년도경에 행정을 개편하죠. 현재 그 마을 단위 차제가 이제 리 단위로 바뀌는데 그 리 단위로 바뀐 공동작업을 시키고 두레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의 마을이 행정리가 그대로 똑 떨어지게 된 사례는 없고요. 대개 2개 내지 3개의 두레들이 두레권역, 마을들이 하나의 뭉쳐져서 하나의 리가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작업의 일판 여름 두레처럼 공동작업을 하면서 어때요? 할 수 없이 이제 농악을 치는데 2개 내지 3개의 두레가 한꺼번에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개만 모여줘도 깽매기가 갑자기 깽가리가 4명이 되는 거고요. 장구가 이제 뭐 2-3명이, 1-2명이었던 것이 이제 4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규모가 한번 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안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전부 풍장은 각기 치는 동네들이 많았고요. 공동작업을 하고. 그리고 안 치기도 했고요. 이제 징역 많이 끌려가고 하니까 농촌에 젊은이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덩어리는 커졌으나 완전히 합쳐지지 못하고 4-5년을 오는 거죠. 그리고 해방이 됐어요. 이 해방이 한국 농악의 굉장히 큰 변화를 한 번에 불러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광복풍장이에요. 광복풍장.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공주에서는, 아니 지역에서는 8월 15일에 만세 독립됐다고 만세를 부른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걸로는. 왜냐면 그때는 라디오도 면 단위에 하나 두 개 있었어요. 신문요? 시골에서 당일 배달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광복이 된 걸 모른 거죠. 모르고서 있었는데, 이제 공주 같은 경우는 언제 알게 되느냐면, 다행히 8월 16일, 양력으로 16일이 장날입니다. 장날, 장애를 갔는데, 공주 소리사라고 하는 소리사에서 애국가를 틀어놔 버린 거예요. 거기는 그 사람은 저 라디오가 있어서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러느냐고 이제 쑥덕거렸는데 사람들이 광복됐대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광복의 기쁨을 처음 표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집단적으로 농악인들입니다. 의당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의당면, 수촌리, 월곡리, 율정리, 유계리, 두만리, 오인리 6개, 두만리까지 해서 6개 마을의 풍장단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갔냐면 다 뭐 어떻게 통문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악기를 짊어지고 이장들하고 같이 면사무소를 몰려갑니다. 투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치고서 흥을 다 못 이기니까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의당 초등학교로 가요. 그때 당시 의당 국민학교.
막 두드려 대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립니다. 농악에서. 뭐냐면 마을 단위로 2개 마을, 3개 마을도 한꺼번에 모여서 풍장을 쳐본 사람,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여서 치고 나니까 마을 간의 풍장 가락의 차이점, 농악의 규모, 또 뭐예요? 거기서 누가 잘 치고 누가 못 치고를 이제 실력이 확 드러나 버린 거죠. 그리고 광복풍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면 예산의 2개 마을에서는요, 광복된 다음 날 소를 잡습니다. 아니, 이제 한 마을은 잡았고 한 마을은 소를 놓쳐서 그 다음 일주기 때 잡는데, 소를 잡아가지고요 소고기를 내는데, 그 소를 잡은 사람들은 누가 소를 솥값을 냈느냐면 그 동네 부자가 낸 거예요. 풍장 치고 노는 거고, 면 단위로 몰려가서 풍장 쳤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제가 그 광복풍장이라는 말을 어른들에게 듣고선요, 그 후에 체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질문사항을 광복풍장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면 단위에서 광복풍장을 안 친 고장이 친 고장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때요, 그게 군정에서 내보낸 건지는 모르지만 1946년도 8월 15일에는 광복전 1주년 기념 풍장을 치게 해서 모여서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복풍장 기념풍장은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1949년까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그 전통이 남아서 면 단위 체육대회 같은 것을 그날 하면서 풍장꾼들이 나와서 풍장을 치게 하는데, 이 사건이 사실상에 많은 쪽에 있어서 시사성을 만들어내고 지금 현대 풍장으로 오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으로, 판째라는 개념은요 1945년 이전에는 지역에서는 거의 한 마당에서 치는 판째를 어떻게 놀아야 되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요. 없었다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는요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복합적으로 되는데, 둘의 문화가요 해방 후에부터 급속하게 살아납니다. 일본인들이 못하게 했던 것에 대한 갈증도 있어가지고 거의 모든 마을이 1930년대 이전의 둘의 수준으로 거의 복원을 해요. 물론 작은 비율이지만 그때 없어진 둘레를 다시 못 세우고 넘어간 동네들도 많아요. 이런 동네를 사례로 직접 설명하면 어떤 동네들이 있냐면, 일은 많고 들이 넓어서 일은 많고 장정 숫자가 적은 데들은 그냥 없는 상태로도 가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농악을 하면서도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이제 다른 동네와 비교적으로 더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가락이나 판이나 악기를 구입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어나요. 물론 풍장꽂이로 유명한 동네들이 더 극성스럽게 했죠. 그리고 나서 재미난 것은 1947년도부터 면 단위 풍장대회나 군 단위 풍장대회가 생깁니다. 대개 다른 고장은 면 단위였고요, 공주는 이제 군 단위로 가는데 풍장대회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풍장대회가 처음에는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농악인들이 전체로 아르니까, 서로 아래온 말에 생기니까 자기네들이 경쟁, 호승심, 이기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같이 친분이 좋아져서 또 교통이 좋아지니까 조금씩 다녔죠. 모여서 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큰 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규모를 크게 만들고 판째를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이 뭐냐면 군 단위 풍장대회입니다.
분단위 풍장대회는요, 대표자가 면 대표로 갑니다. 더군다나 그 주체가 옛날은 체육회가 많이 했는데요. 뭐 국악인 협회 이런 게 없으니까 씨름 협회가 의외로 체육회가 많이 했어요. 예산, 청양, 공주도 다 체육회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체육회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행정, 군수의 도움이나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상을 걸 때에 군수, 시장상이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면대표가 되는 겁니다. 면대표에서 재미난 갈등도 나와요. 한 면내에 풍장 가락이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유사하면서도 다른 고장들이 생긴 거죠. 공주시 같은 경우 이 갈등이 가장 심했던 곳이 정안면인데요. 정안면에 천안과 가까운 사연 쪽, 인통 쪽하고 저 소래기골이라는 데하고 아래에 수촌리와 가까운 상륙리 쪽하고 농악 가락이 기본 가락이 다릅니다. 길구나비 가락이 사연 쪽은 칠채 머리로 치고 요 아래쪽 의당가하고 가까운 상륙리권역은 국거리로 치고 그리고 소래기골은 느질마치라고 그래서 국거리 변형인데 느린 삼채 치듯 치는 형태라 한꺼번에 어울려 치지 못하는 동네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면 대표 풍장을 자기네들이 하기 위해서 막 서로 이제 뭐 알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면단위 풍장은 결국은 그렇게 권역이 나눠지지 않은 데들은 그동안 그쪽에서 가장 잘 치던 마을들이 중심이 돼서 그 면내에 잘 치는 꾼들을 모아서 판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예요? 판째입니다. 판째. 그러니까 초창기 판째는요, 면 단위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공주가 백제문화재의 영향으로 50년대, 60년대 들으면서 분단위 전국대회 풍장대회를 여러 번 개최를 하고요. 매년 큰 대회들을 열리는데 이때의 영상자료나 이렇게 된 것들을 보면은 판째 자체가 굉장한 차이를 갖습니다. 서로. 근데 첫 번에 시작하는 면단위 풍장대회, 분단위 풍장대회가 역사적으로 뭘 만나요? 한국전쟁이요. 어른들은 말로 동란. 6.25가 터졌는데 6.25 터진 것이 여름뚜레 서기 전이죠. 음력 7월에 여름뚜레가 대개 음력 6월 말에 드는데 그래서 그 해부터 뚜레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요. 그리고서 농악대회도 다 서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악은 다시 아주 쇠락하는 거죠. 전쟁통이니까 뭐 누구 죽었네 어쩌고 뭐 그 마을 내에서도 뭐 갈등이 심했거든요. 6.25의 가장 큰 비극은요, 군인과 군인의 전쟁이 아니라 민간과 민간의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데 있어서 서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니죠. 안 죽여도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농악 칠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 마을고사도 많이 없어집니다. 6.25 인연으로. 왜냐고요? 우리는 거리제를 진정으로 잘 지냈어요. 장승제 잘 지냈어. 산신제 잘 지냈어.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우리 동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지. 저 모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없어진 동네들도 있어요. 하물며 농악인데 풍장치고 춤추고 놀 일이 적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1공화국이 농악을 굉장히 장려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그 국가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955년도에 농수산부 장관기를 건 전국 농악 경연대회가, 풍장대회가 천안에서 열리게 되죠.
그리고 시군마다 군 대표를 뽑는 농악 경연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공주의 백제문화, 충남에서는 공주의 백제문화제처럼 지역의 큰 축제에서는 꼭 풍장 대회를 열면서 처음에는 면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도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또 전국 단위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농악이 판재가 현대적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중에서 재미난 사건은 뭐냐면 심사를 하는 분들이 판재 구성의 요건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나쁜 면이 생기죠. 획일화됩니다. 짧은 상무를 돌리는데 아주 단상으로 빨리 돌리는 것이 어떤 동네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그 감점을 하면서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니까 그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못 쓰는 형태가 된 겁니다. 충청권의 웃다리 풍장이라고 하는 하나로 전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주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단이 다른 풍장이 있을 때의 그 다양성을 보면 참으로 좋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또 다른 변화요. 먼저 시간에 제가 좀 말씀드린 장터풍장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재가 구성되면서 뛰어난 상세들이 자기 고장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5일장을 돌면서 풍장을 쳐서 돈을 버는 전문성을 표방했던 사람들이 장터풍장인데요. 그 장터풍장에서 제가 조사된 걸로는 공주의 김태산 어르신은 장 5개를 잡았어요. 공주장, 수천장, 광정장, 경천장, 유구장을 잡아서, 유구장은 드물게 들어갔지만 거의 매일 풍장을 칩니다. 농번기는 안 합니다. 봄에 모 심을 때, 가을에 추수할 때. 그렇게 돌았고요. 예산 박익수 선생 같은 분은 덕산장과 예산장에서 2장만 잡고 했고요. 여기는 조금 쉬는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김태산 어르신보다. 그 횟수로는 많이 차이 나지만 어쨌든 5일장을 쳤고요. 그 다음에 서산의 황새 같은 분은 서산장 하나를 잡고 쳤는데도 이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초청공연 형태를 다녔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잔치집에 자기네 풍량패를 가서 돈을 받고 공연을 해주고 하는 쪽을 많이 하시고, 다른 장도 수시에 가서 다녔었고요. 그 계절과 상관없이 농한기에도 했던 팀은 대전 충남권에 딱 하나인데요. 그게 대전의 김새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김덕수 선생님의 작은아버지 농악단인데, 이분들은요 광역권으로 움직였어요. 세종시 옛날에 이제 연기장이죠. 역전장 뭐 이런데, 그리고 대전에서 진잠 유성장이라든지 충북 청주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녔어요. 김덕수 선생이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농악으로 데뷔를 7살 때에 그 세종시 역전합 장터에서 했다, 무동이로 했다,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 장터풍장은 또 하나의 뭐냐면 누구의 가슴을 설레게 했느냐면 지역의 상세제비나 장구제비로 뛰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장터에 가서 구경하면서 2가지 중에 하나겠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 하나는 뭐냐고요? 나도 저만큼은 하는데. 그러면서 가락에 대해서 그 사람들 것들을 받아들여서 두레풍물 가락도 많이 변하게 만들고 마을 풍장도 변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농악이 저는 그리운 것은 반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농악의 변천 과정에 있어서 악기의 변화, 인원의 변화, 가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역적인 것들도 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 조건이 뭐냐면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락을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저희는 저만큼에서 풍장 소리가 들려도
저게 옛날 풍장인지 최소한 공주 예산에서는 아니면 현대적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느낌으로 와요. 그런 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쪽이 이제 뭐 한국민속예술제나 현대적인 쪽으로 와서 변하는 것들, 아쉬운 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은 좀 생략하고요. 오히려 한국 농악이 얼마나 소박했으며 그것이 마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다 되시오. 재미있기는 못하네요, 제가. 그냥 언제나. 그런데, 하여튼, 지난 시간 걸 보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 모양입니다. 드런드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13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감사합니다.